함수 fx는 sin a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조건을 보면 fx를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인데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지금 fx가 sin의 ax예요. 그죠?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가 ax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의 코사인의 ax 되는 거, 이거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다들. 그래서 얘를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a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면 얘는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과 곱해져서 그냥 a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서 이 결과는 a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바로 가조건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양수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a분의 2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a가 양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2a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양변에 2a를 곱하면 4가 되고 이쪽은 a가 됩니다. 따라서 a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가조건에서부터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자, 이 식이 만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양쪽 좌변과 우변이 모두 다 정적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정적분의 아래 끝, 위 끝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요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 정적분을 하나로 합치란 뜻이구나.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우변으로, 저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로 합칩니다. 0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fx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왔으니까 빼기 절대값 fx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x,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될까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제일 처음에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절대값이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fx가, 자, 얘네가 0이 되는 점이 fx가 마이너스 t일 때와 fx가 t일 때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t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t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t보다는 작을 때와 그 다음 세 번째 fx가 누구보다도 t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안쪽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gx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gx의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t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음의 값을 갖고요. 여기도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풀릴 때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릴 거고, 자, 마이너스 달면 여기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f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f와 f가 지워지면서 남는 건 마이너스 2t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이에 있을 때에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지만 얘는 0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고요. 뒤에 있는 애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가 없어지면서 2배의 f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둘 다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또다시 f가 지워지면서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구간에 따른 gx의 함수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0부터 3파이까지 gx를 적분했을 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이 두 배의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배의 fx가 뭐냐? 자, 두 배의 fx의 그래프는 결국 이 함수식이 두 배의 sin의 ax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사인의 그래프인데 주기가 얼마짜리냐 하면 바로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네, 지금 a가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일단 한 주기 내에서만 그려놓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한 주기만 딱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릴 건데, 자, 두 배 sin ax 그랬으니까 그냥 한 주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a분의 2파이, a분의 2파이 맞죠? 2파이가 되는 지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2t와 플러스 2t의 그래프예요. 근데 t가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t는 0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두 배 사인의 a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높은 요때 함수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요때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요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t를 그려봤자 요 x축과 요거 사이에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사이에. 그래서 여기 어디쯤 이렇게 y는 2t가 있다라고 그려놓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도 여기 어디쯤에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2t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gx의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gx의 그래프를 먼저 얘를 보시면 이게 지금 fx가 마이너스 t보다 작을 때인데 양변에 그냥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배의 fx가 마이너스 2t보다도 작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구간이 어디냐? 자, 요 곡선이 두 배 fx의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2t는 요 직선이니까 이 직선보다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는 요 구간에서는 gx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t를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fx가 t보다 큰 구간부터 이거부터 그려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두 배 fx의 값이 2t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곡선이 요 직선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는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 y는 2t의 그래프가 결국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요걸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t부터 t 사이에 fx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2를 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2, 2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두 배 fx의 그래프가, 즉 요 곡선이 마이너스 2t와 2t 사이 요 두 직선 사이에 들어올 때면 그때에는 뭘 그리면 된다? 두 배 fx가 곧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쪽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y는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한 주기에서만 그려놓고 본다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y는 gx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딱 한 주기에서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얘가 a분의 2파이를 주기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0부터 3파이까지 gx를 정적분했더니 그 결과가 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어차피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이 되게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 윗부분, 그죠? 요 윗부분, x축 위의 부분으로 둘러싸여진 요 영역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x축 아래쪽에 있는 요 영역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0부터 딱 한 주기 a분의 2파이까지 gx를 정적분하면 그 결과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분의 2파일 때까지만 0이 되느냐? 아니겠죠. 어디도 두 주기까지 적분을 해도 0이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요게 또 한 번 반복될 거기 때문에 위쪽 넓이 아래쪽 넓이가 상쇄되면서 또 0의 값이 나와요. 그럼 어디도 돼? 세 주기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기일 때까지 0부터 한 주기, 0부터 두 주기, 0부터 세 주기, 뭐 네 주기, 다섯 주기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구나? 적분값은 0이구나. 그쵸?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 3파이라는 값도 이 한 주기에 뭐 한 주기거나 한 주기에 두 배거나 한 주기에 세 배거나 그것들 중에 하나가 3파이가 되면 정적분의 값이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파이라는 값이 누구랑 똑같겠구나. 바로 a분의 2파이 한 주기에 n배. 자, n은 뭘까요? n은 자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에는 그냥 한 주기까지, n이 2이면 두 주기까지, n이 3이면 3주기까지, 세 주기까지인데 그 값이 3파이랑 같으면 정적분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a 값의 범위가 0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해주시면 자 파이 없어지면 3분의 2n이 되는 거니까 결국 0보다는 3분의 2n이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3분의 2n이 작거나 같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양변에 2분의 3 곱하면 n의 범위가 나오는데 n의 범위는 이거예요. 그럼 이 범위 내에 속하는 자연수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6개입니다. 그때의 a 값은 3분의 2n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n은 1부터 6까지 3분의 2n 이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3분의 2는 시그마 앞으로 나오고 1부터 6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그냥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약분되고 3하고 6 약분돼서 2만 남으니까 정답은 1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4입니다.